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축가의 공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프리랜서로 지금 건축 일을 하면서 다시 사무실 알아보고 있는 이유준이라고 합니다. 건축이 뭘까라고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사람의 행위를 담는 그릇이다 라는 게 건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건축이라 하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공동체의 행위를 담는 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 기후변화가 야기시키는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의 열섬 현상이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좀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방향을 잡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결 방법들을 찾았을 때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었어요. 거기서 이제 쌍살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이 정말 노출된 환경에서 벌집을 짓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벌집의 온도가 거의 70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벌집도 얘네들도 이제 열을 낮춰야 하니까 나름대로 방법들을 진화되면서 생각을 해낸 게 벌들이 주변에 물웅덩이 같은 데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벌집에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날갯짓을 막 하면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증발시킴을 통해서 자기의 집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보고 나니까 이게 사람도 굉장히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땀을 흘리고 땀이 마르면서 열을 낮추고 식물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발열을 이용해서 열을 낮추는 방법이 아무래도 자연이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도 증발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진행이 됐고요. 우선 그 벌집을 보면은 이 벌집의 육각형 모양들이 이제 보로노의 구조의 한 그건데 그거를 구조로 가져왔고 형상 같은 경우는 나무가 뿌리에서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좀 나무 전체에 물을 돌게 하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이름은 아무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람의 땀을 이용해서 땀이라는 오브제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좀 쫓겨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 수중도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계획을 좀 진행하다가 이거는 뭔가 취재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디자인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시나리오는 제가 나름 도시의 모형을 만들고 아무래도 모형을 만드는 유튜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땀이라는 구조체를 미니어처처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나면은 제가 말하는 논리에서도 굉장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좀 시간적인 제한 어느 정도 이제 제 능력에 벗어나는 일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를 제가 대학교 때 그 기상청을 다니셨던 교수님께 기후 변화 얘기를 듣고 그 관련된 그런 강의를 꽤 오랫동안 들었었는데 굉장히 기후 변화라는 게 유령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들 말로는 위험하다, 무섭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체감이 되는 정말 체감이 되는 유령으로 변한 거잖아요.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게. 이렇게 보면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떤 아증나는 이슈가 되는 건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얘네들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거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공론화더라고요. 공론화가 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열심히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을 하고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아니면 너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사회적 합의들이 생기고 나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 아직은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건축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이준익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읽었는데, 그분께서는 자기는 상업 영화를 만든다, 상업 영화를 표방한다고 하시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동주라든가 자산오보라든가 굉장히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하면서도 예술적인 것들을 담아내는 노력들이 잘 담아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보여서 내가 만약에 이후에 정말 내 이름으로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좀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라는 건 있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건축을 꿈을 이렇게 잡으면서 건축을 공부하고 하면서 정말 재밌게 느꼈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형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뭐 벽은 뭐 평면 구조는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건축가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재미를 느꼈었는데, 저는 일반 대중분들도 이런 건축의 재미를 알아줬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데 내가 재밌는 걸 여러분도 재밌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컨텐츠로 하는 건축가의 공방이라는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약간 본의 아니게 GIS 유튜버가 된 것 같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감명을 깊게 받은 계기가 있었던 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과학의 정말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리만 가설이나 푸엔카레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들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어려운 것들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나름 건축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좀 대중들에게 건축의 재밌는 점을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일반 대중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앞으로 제 유튜브 컨텐츠로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또래의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건축이나 설계사무소나 셀프 브랜딩의 시대가 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건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소통하는 것들이 나름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공감 유튜브 채널도 그렇지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 건축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좀 많이 등장한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어내는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은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내 주셨으면 한다고 감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다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건축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다시 사무소를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혹시 제가 뵙게 될 건축사 분들께서는 저를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